애초에 이런 집안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한 것부터가 실수였어. 우리 주희가 무슨 죄라고. 그 어미의 그 자식이구만. 바로 그때였어요. 제 손이 물잔으로 향했어요. 의식하지도 못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안사돈 면전에 저도 모르게 물을 뿌렸어요. 어머니, 아들 원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값비싼 셔츠는 완전히 젖어버렸죠. 제 아들과 제 삶을 모욕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물로 씻어내야 할 만큼 더럽군요. 그래서 제가 씻겨드린 건데 불쾌하신가요?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가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하죠. 지금은 문화재 복원가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나전칠기 작가였어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들었죠. 특히 해외 전시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앞으로의 제 삶이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어요. 작업실로 가는 길에 커피를 사려고 골목을 돌아 나왔는데 제 눈앞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인형을 주우려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있었죠.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이를 끌어안아 도로 밖으로 밀어냈는데 제 왼손이 트럭 바퀴에 깔리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지? 였어요. 나전칠기는 양손이 필수거든요. 한동안 정말 절망스러웠죠. 매일 밤 차라리 그냥 지나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먹여 살릴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수민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잃은 건 한 손뿐이었지만 살린 건 한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우연히 만난 문화재 복원 전문가 김현수 선생님이 제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조숙 씨, 당신의 섬세한 감각이라면 문화재 복원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양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손으로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 일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부서진 것을 고치고 사라진 것을 되살리는 일. 마치 제 인생처럼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맞추고 바랜 단청의 색을 되살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손으로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했죠. 손으로 할 때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살린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점차 한 손으로도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겼달까요. 양손으로 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을 찾는다. 는 게 제 작업 철학이 되었어요. 문화재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깨지고 바래고 부서지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고 그것을 현재로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 되었어요. 특히 제 아들 원우가 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지금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처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머니들처럼 저도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한 손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원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져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정말 감사하죠. 얼마 전 원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주희라는 친구인데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달리 저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고 나이도 많고 게다가 문화재 복원이라는 제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비록 한 손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견례 선물로 제가 직접 복원하고 만든 나전칠기 작품을 준비했어요. 전통 문양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죠. 한 달 넘게 매일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비록 한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거기에는 제 모든 정성과 예술혼을 담았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멋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호텔 로비에서부터 제 왼손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당당했어요. 이 한 손으로 한 생명을 구했고 오랫동안 문화재를 복원해 왔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원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전칠기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 달 넘게 밤낮으로 작업한 특별한 작품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정성과 기술을 담았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안사돈 내외분이 와 계셨어요. 첫인상부터 불편했죠. 안사돈은 제 왼손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고 안사돈 사모님은 제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원우 어머니입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그래요. 안사돈은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자 대충 열어보더니 곧바로 구석에 내려놓았죠. 요즘엔 이런 건 잘 안 쓰죠. 장식용으로나 괜찮겠네요. 우리 집은 인테리어가 모던해서.
마치 제 한 달의 정성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진짜 가치는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한순간의 유행은 영원하지 않죠. 어머, 그래도 요즘 애들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희도 백화점 VIP라. 안사돈 사모님의 말에 주희가 얼굴을 붉혔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갔어요. 안사돈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왼손을 계속 힐끗거렸고 젓가락질이 불편한 저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문화재 복원이요. 취미로 하시는 거죠? 안사돈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어요. 아니요, 수십 년간 해온 제 직업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희가 호텔 라운지도 자주 가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가기는 좀. 원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국가 지정 문화재도 복원하신 적 있는 전문가입니다. 에이, 그래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안사돈 사모님이 한숨을 쉬더니 제 낡은 가방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좀 있어 보여야. 우리 딸이 친구들 모임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텐데. 안사돈의 말에 원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은 쓸 만큼 있으면 충분한 법이죠. 제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만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손도 그렇고. 우리 주위 친구들이 시어머니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들 사업가나 교수님, 사모님인데. 그때 안사돈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더니 한술 더 뜨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람이 양손이 멀쩡해도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힘든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혼은 우리 쪽에서 손해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드님이 아무리 괜찮은 회사 다닌다 해서 그렇다 치지만 시어머니가 이러시면 그 순간 원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조금 무례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는 한 손으로 사람을 구한 영웅이지만 양손이 멀쩡히 있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루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 며느리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사돈 내외는 놀란 표정이었죠.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인격을 무시당한 적은 없었죠. 안사돈의 모욕적인 말이 루만에 무겁게 울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에이, 역시 어머니가 그러니 아들도 이런 식이군요. 잘 배웠어요.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뭘 기대했나 싶네요. 안사돈의 말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은 저희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있었죠. 원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나는 게 보였죠. 평소에 침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모욕이라니? 난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안사돈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비웃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으시는 분이 나중에 손주도 봐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 주희가 얼마나 고생할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걱정되네요. 수십 년간 이겨왔던 시선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독 참기 힘들었어요. 당장 사과하십시오. 원우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사과?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너희같이 한심한 집안하고는. 안사돈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어요. 애초에 이런 집안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한 것부터가 실수였어. 우리 주희가 무슨 죄라고. 그 어미의 그 자식이구만. 바로 그때였어요. 제 손이 물잔으로 향했어요. 의식하지도 못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안사돈 면전에 물을 뿌렸죠. 어머니, 원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값비싼 셔츠는 완전히 젖어버렸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답니다. 제 아들과 제 삶을 모욕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물로 씻어내야 할 만큼 더럽군요. 당신이 감히? 이래서 못 배워먹은 불구자들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니까.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그 순간 원우가 안사돈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방금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구자라고 했어. 왜? 사실이잖아. 한쪽 손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망신을. 안사돈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이 되어 있었어요. 원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불구자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불구인 것 같네요. 마음이 불구가 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영혼을 가진 사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네가 감히 나한테. 안사돈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버르장머리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틀린 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멀쩡한 두 손으로 뭘 하셨죠? 돈 자랑밖에 모르시는군요.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사돈의 고함이 더 커졌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네가 감히 나한테. 버르장머리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틀린 게 있습니까?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우리 딸을 망치게 생겼으니. 안사돈의 말은 점점 더 악의에 찬 것이 되어갔어요. 망치게요? 그 잘나신 따님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저는요, 저희 어머니께 사람을 무시하거나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원우의 말에 안사돈이 다시 비웃듯 말을 잘랐어요. 대기업에서 겨우 과장 주제에. 너 같은 놈이 우리 딸고는 너무 격이 다르다고. 격이요. 그렇죠. 정말 격이 다르네요. 당신들처럼 돈만 알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격이 많이 다르고 말고요. 뭐? 너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안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모욕이요?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께 하신 것처럼요.
이런 무례한? 너희 모자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니. 예의가 있어야지. 안사돈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룸 안에 울렸어요. 됐다.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집안하고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어. 주희야, 가자. 안사돈이 일어서려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네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당신들의 천박함을. 그렇게 저와 아들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원우야, 이제 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어디 가? 이거 다 물어내고 가야지.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안사돈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제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그깟 돈 얼마든지 물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천박함을 씻어내기에는 그 한 잔도 부족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호텔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더 멋있던데?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 이후로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 원우는 평소처럼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저는 여전히 문화재 복원 일을 하면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혹시 강조숙 선생님이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 선생님께서 구해주신 수민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차도에 뛰어든 작은 아이, 달려오던 트럭, 그리고 수민이? 정말 너구나. 아이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님께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선생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시고는 그때 그분이 맞다며 저에게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날의 은인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IT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민이를 만났어요. 30년 전 그 작은 아이는 이제 당당한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 저희 회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저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은인이신데, 혹시 저희 회사에서 강연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원우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도 IT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들 원우를 수민이에게 소개해줬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의기투합했죠. 어머니, 수민 씨 정말 대단하세요.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원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원우는 점점 더 자주 수민이의 회사를 찾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어머니, 제가 수민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요. 어느 날 원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수민 씨와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원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점점 가까워졌죠. 수민 씨,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요? 첫 만남에서 제가 가장 놀란 건 대표님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원우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트럭 앞에서 구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민 씨가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수민이가 우리 집을 찾았어요. 선생님. 제가 원우 씨 어머님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민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덕분에 수민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넌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말했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원우 씨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민이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원우는 그런 수민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어머니, 이제 제 마음을 확실히 알겠어요. 그날 밤 수민이가 돌아간 후 원우가 말했어요. 수민 씨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배워온 것들을 수민 씨도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 주위를 만날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가 느껴졌죠. 원우야,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원우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수민 씨와 함께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분명 행복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의 선택이, 그날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수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전 사돈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조숙 씨. 지금 원우 씨 약혼자가 저희 주위 회사 대표님이라고 들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와 있었던 일. 말하지 말아주시죠. 여전히 고압적인 그 말투.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그저 안쓰럽게만 느껴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어요.
네. 그럼 이만 끊도록 하죠. 전화를 끊으며 쓴웃음이 났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남의 시선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파혼한 예비 며느리 주희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우와 수민이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수민이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수민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원우가 약속했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민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안사돈을 마주쳤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급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죠. 아직도 그렇게 사시나?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어요. 이제 제게는 더 소중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원우와 수민이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제 곧 할머니 되세요. 수민이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참 많이 울었답니다. 가끔 그날의 상견례를 떠올려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있었기에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문화재 복원 일도 수민이 회사의 자문으로도 참여하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수민이가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해와요.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감사하답니다. 그날 그 아이를 구하기로 한 제 선택에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진 것에